지난해 12월 한 40대 남성이 만취한 여성을 끌고 모텔로 들어갑니다. 여성은 달아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남성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고 마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은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추행하기까지 했고 여성은 결국 뇌사 상태에 빠져 숨지고 맙니다. 이후 열린 1심 재판에서 가해 남성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열린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절반이나 감형된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요. 오늘 사건, 항소심의 판결에 대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사건 2번 정도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사건 내용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죠. 네, 일단 가해 남성은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장이었고요. 이 여성은 그 골프장의 손님이었습니다. 사실 이 여성은 사장이 남편 친구 조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꽤나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고 하고요. 그러던 중에 지난해 12월쯤에 여성이 이 사장이라는 남성으로부터 내가 당신 때문에 돈 좀 썼다 이런 이상한 문자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자를 보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들어봐야겠다라면서 그 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사장이랑 대화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됐는데요. 이전에는 사적으로 둘이서 술을 마시거나 따로 만나던 사이는 전혀 아니었다고 합니다. 둘이 그렇게 술을 마시다가 골프장에서 나왔는데요. 이 여성이 만취해 있으니까 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길을 걷다가 같이 택시를 잡아 타게 됩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그 이후에 이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같이 가게 됩니다. CCTV에 이런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요. 모텔에 들어가서 여성 입장에서는 계속 모텔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나오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는데 그 이후에 결국은 모텔로 억지로 들어가서 카운터에서 계속 실랑이를 벌입니다. 그 사이에 계산을 하려는 사이에 다시 나오고 나와서 밖으로 나가는 도중에 이 중심을 좀 잃어서 계단 헛디디고요. 다치게 됐고 20여일간 내사 판정을 받고 투병을 하다가 결국 사망한 그런 사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서든 저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는 피해 여성을 자, 지금 화면에서 사라졌는데 바로 저 직후에 계단에서 구르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단에 굴러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요. 그 뒤가 사실 저는 진짜 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옷을 덮어주는 척 하면서 사실은 이 피해자를 추행을 한 거예요. 정신 잃고 쓰러져서 다친 사람인데 지금 막, 실어 오네요. 예, 몸을 만지고 입을 맞추고 눕힙니다. 예,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이 가해자의 코끝에 이 피해 여성의 피가 묻은 정도의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기가 막힌 건 이 피해자 남편은요. 처음에 이 피가 묻어 있는 걸 보고 내가 평소에 알던 사이니까 우리 아내가 쓰러져 있으니까 도와주려고 옮기다가 묻었거니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을 하던 과정에서 이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예, 제가 교수님께는 잠시 후에 다시 여쭤볼게요. 이 기자, 그런데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됐어요. 법정에서 이런저런 공방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살인 혐의가 아니다로 처음에 이렇게 딱 잡혔죠, 프레임이. 그러다 보니까 형량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그 쟁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 이 가해자는 재판 과정에서요. 성폭행의 의도가 없었다. 그리고 피해자의 사망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적용된 이 강간치사와 감금치사 그리고 준강제추행 모든 혐의를 다 인정했습니다. 이 재판부는요, 당시 여성이 구토를 하는 등 만취 상태라는 것을 이 사장이 잘 알고 있었다면서 자신에게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계속하던 중에 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요, 이 사장이 혐의 일부를 인정하고 또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징역 10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를 두고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자,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전해드리면서 세상에 저런 짓을 해놓고 징역 10년이 뭐냐 하면서 1심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엄청나게 분노했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절반 감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제 2심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 절반이 확 깎였습니다. 주된 범죄가 이제 3가지인데요. 강간치사, 강간하려 하다가 사람을 죽게 했다. 감금치사, 못 가게 맞고 감금하려고 하다가 죽게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쓰러져 있는 준강제추행죄. 이 범죄가 이제 큰 범죄인데
이 세 가지를 인정해서 1심에서 10년을 선고를 했는데 2심에서는 그 치사, 사망의 부분을 조금 달리 인정을 했습니다. 특히 이 피해자 사망이 하게 된 원인이 피고인의 어떤 직접적인 폭력 이게 아니라 도망가는 과정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책임을 지긴 어렵다고 봤던 것 같고요. 결정적인 부분은 결과론적으로는 유족과 합의를 해서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참작을 해서 이 두 가지 사망 부분의 책임이 졌고 그리고 합의가 된 것들을 참작을 해가지고 절반인 징역 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일단 유족과 합의가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강간치사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제목 자체는 강간치사가 맞는데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법원에서는 이렇게 다르게 본 겁니다. 사람을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폭행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게 아니라 도망가다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건 좀 달리 봐야 된다라고까지 법원이 했는데 저 역시도 그거는 그냥 법원이 법리상 그렇게 얘기한 것뿐이고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가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교수님은 뭐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저번에 나오셨을 때도 저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 나누셨었잖아요. 예, 그때 다른 사건이죠. 사실 이제 강간치사로 의유를 했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 같은 경우는 도주하는 그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그 일반적인 그런 그 국민들의 정서의 그 기본을 두고 봤을 때 그런 상황이 된다면 사실 그거는 강간치사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이렇게 사망함으로써 가정이 완전히 파괴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피해자 남편 같은 경우는 바로 이 가해자가 자기 친구 조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편하게 생각을 한 반면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친구 조카라고 한다면 반대쪽으로 본다면은 삼촌의 친구의 부인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저런 식으로 사람을 유인을 해가지고 모텔에 술을 먹여서 모텔에 데려간다라고 하는 저런 것들은 저 상황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완전히 파괴됐는데 물론 유족하고 합의를 했다 손 치더라도 저게 5년형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가 그것을 과연 용납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가 이 사건을 처음 전해드리면서 유족분들께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저희한테 연락 좀 달라고 해서 연락이 와서 확보했던 게 앞서 보신 그 영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어제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지만 그냥 그건 속으로 삭히기로 하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